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신부 성폭행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방영이 됐었었고, 그리고는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처음으로 피해자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김상규 변호사님이 직접 만나 뵙고 고소 절차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린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한번 컨텐츠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그 피해자의 친부가 이제 구속된 시점쯤이었고 5월 29일에 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우선 그 징역 25년, 유기징역 25년, 아동 대상 시설의 취업 관련 제한 10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는 어쨌거나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경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국가의 통제나 관리하에 있게 된다. 그 피고인이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 그러니까 딱 100세가 됩니다. 25년형을 선고받았으니까 80세 석방이 되는 거고, 이제 전자발찌는 석방 후 20년이니까 100세까지인데, 일단은 검사가 1심에서 구형을 징역 30년을 이제 구형을 했죠. 재판부의 판결 결과는 25년 선고가 됐는데, 요즘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살이 넘어서도 석방이 돼서 피해자한테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사실 우려가 저희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강하게 때문에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항소 이제 여부는 네, 항소 여부는 뭐 검사가 결정할 문제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는 못 하겠지만, 검사가 이제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25년에 유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뻔뻔하게도 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그 사람은 선고 당일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네네.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댓글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게시가 되었었는데, 왜 형량이 이렇게 낮으냐, 250년형을 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기징역 최대 한도가 30년이고 가중되더라도 50년이 최대 한도입니다. 결국 50년이 최대 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일단 구형을 할 때는 50년보다는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최대 한도인 30년을 구형을 한 거고, 그 가운데 25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형량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 마음 같아서도 진짜 뭐 무기징역, 유기징역도 막 그 미국처럼 뭐 100년, 200년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법상으로 상한선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 피해자분께서 미성년자일 때도 계속 성폭행을 당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위 시에 시행되던 법률, 그러니까 범죄 행위 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을 해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는 거여서, 미성년자일 때 친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건 13세 미만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을 받았는데, 이게 안타깝게 그 당시 범죄 시점에는 그 죄가 상한선이 무기징역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로서는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200년 나와도 모자랄 사건인데, 일단 재판부도 최대한 선고를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30년이면 30년을 다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중처벌까지 해서는 이론적으로는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 선에서는 45년, 작년에 45년 선고된 사건,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한 남성이 2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친부한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에 못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완전 영혼에 대한 인격 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국민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아까 호변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아니고선 강간 같은 경우는 그냥 3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든요. 아동 대상 강간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징역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현행법상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더라도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성범죄 저질렀을 때 사실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 건전한 평균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는 거죠, 사실은. 저희 같은 법조인조차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은 좀 입법이 개정될 필요도 있고, 논의도 그리고 필요하고. 그 법정형의 한도 하에서는 법원에서 그런 양형 기준은 반드시 좀 재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해자분께서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사실 타임라인을 보면은 2020년 1월 초에 저희 채널에 메일이 왔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저희가 연락처를 드려가지고 1월 6일 날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왔어요. 동생분이. 네네. 그리고 나서 실제 피해자분이랑 대화를 했던 거는 1월 중순경이었었고 집에서 계속 가해자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급박하게 올라와가지고는 1월 14일 날 처음 고소가 됐고 사실 구속될 때까지는 거의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모처에 이제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불안감이 계속 떠는 거죠.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혐의 입증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떨다가 구속도 진행이 빨리 된 편이고 재판도 빨리 진행이 된 편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났는데 본인 사건이다 보니 형량을 찾아보잖아요. 본인이 예상했던 형량은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데 다 찾아보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한 성향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10년 뒤면 65세잖아요. 아직 힘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에 떨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25년이 나와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20년의 전자발찌까지 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100살까지는 본인의 신변에 큰 위협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고 뭐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니란 분도 사실은 그 이 사건 초반에는 좀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김 변호사한테도 전화 통화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들었고 김 변호사가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누군가한테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화가 날 수밖에 해서 없죠.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김 변의 일침과 주변의 수사기관 담당 수사관님들의 따끔한 충고를 듣고 좀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실제로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 촬영할 때 실제로 어머니를 만났는데 만나 뵙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근데 봤었을 때 일단 피해자가 첫째 어머니가 계속 폭행을 당하면서 과도한 폭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걸 봤기 때문에 엄마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를 해준 상황이고 지금 뭐 어머니와 그냥 관계는 좋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 편을 계속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한 3년에서 5년 살다가 나오면 나 맞아 죽을 건데 딸한테도 해코지 갈 거고 딸한테도 해코지 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쥐 죽은 듯이 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25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마음 안도를 하시면서 편하게 계신다고 하네요. 물론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크고요. 뭐 그거는 그 사실은 그 모친도 평생 여생 동안 딸한테 속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겠지요. 그분한테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 당연히 있고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지 뭐 이제라도 정말 그 사탄이 울고 갈 놈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피고인한테 벗어나서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판결 선고 이후에 보도가 나간 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그 부분에 말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성범죄 피해가 일어났었을 때 그거를 언론사에서는 좋은 의도로 이제 이런 일 자체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라고 보도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정말 특정 지역이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특정 지역이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는데 다행히 그게 실제 피해자의 주소지는 아니어서 다행히 뭐 정정이 돼가지고 신원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기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세심하게 왜냐하면은 정말 좁은 지역 그 특정 지역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럼요. 피해자 신원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행 뭐 이런 류의 사건의 기사를 다루실 때는 강력범죄, 강력범죄, 성폭력, 강력범죄 이런 부분 피해자의 사실은 좀 신경 정보가 보호. 전혀 노출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법률가로서 또 저희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작은 바람입니다. 사실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인생의 저희 친구이자 동료이자 같은 이제 법조계 동료로서 진짜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정말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분께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은 지금 너무 괜찮으시기 때문에 판결 선고 이후 진짜 많이 평안해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고 용기 내주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자기는 지금도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서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요, 계시겠죠. 그럼. 근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기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께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마음 보내고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까지 아팠던 거 이상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제가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